NCS 기반의 병원 서비스 매니저 제23강. 이번 시간은 환자 만족도 조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온라인 홍보하고 연계해서 온라인 홍보를 함에 있어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도 환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 오프라인으로도 환자 만족도 조사는 가능하지요. 환자 만족도 조사가 왜 그럴까요? 결국에 목적은 뭡니까? 고객으로 하여금 우리 병원에 대해서 로열티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 즉 환자가 어떨 때 만족하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환자 만족도 조사를 하는 이유는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인 환자들이 우리 병원의 활동 전반이나 특정한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병원의 서비스가 고객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고객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충족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측정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병원 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수준으로 나가야 될지 이런 걸 참고하기 위해서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고객을 만족시켜서 만족시킨 고객이 우리 병원에 대해서 로열티를 갖게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환자 만족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자, 환자 만족도를 그러면 조사하려면 어떤 순서로 해야 될까요? 1번, 문제를 인식하고 왜 하는지, 2번, 환자 만족도 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하는 건지 이것을 내부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조사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 대면으로 할지 1대1로 할지 전화로 할지 외부 업체에 맡길지 내부에서 할지 이런 방법을 찾은 다음에, 자, 그럼 그 다음엔 조사하기 위한 문항을 결정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조사하고 나서 그러면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조사를 선정해 놓고 나서 예비조사를 반드시 먼저 해요. 예비조사를 하는 이유는 본조사 들어가기 전에 예비조사를 통해서 일단 우리가 수집한 방식이 맞는지, 측정 방법은 괜찮은지, 조사 문항들은 이대로 하면 괜찮겠는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비조사가 꼭 필요해요. 예비조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나중에 본조사에서 오류가 나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예비조사를 반드시 한다. 그리고 나서 예비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본조사의 문항을 이제 확정을 해놓고 본조사를 실시하는 거죠. 코디네이터가 할 수도 있고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통계내고 통계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 전문 업체와 결과에 대해서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이 환자 만족도 결과를 가지고 우리 병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조금 더 극대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병원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자, 이제 환자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설문지를 설계할 때는, 자, 내부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과 아울러 과거에 우리 병원에서 조사했던 조사 자료들을 쭉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설문지였을 때 환자들이 답을 잘 해주었는지, 어떠한 문항들에 환자들이 기피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죠. 예비조사를 통해서 조사 항목을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환자들이 만족에 결정된 요소, 충성도 향상 요소 등을 분류해서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분류해 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설문 항목을 구체화시킨 거예요. 자, 항목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병원에서 어떠한 면을 보겠다, 어떤 것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문 항목이 이제 예비조사 후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한계점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면 조사 같으면 환자들이 이제 대면 조사를 하면 일단 불편해하지요. 그다음에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죠. 직원이 직접 해야 된다고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들고 또 외부 업체에 맡긴다라고 하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다음에 또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회수율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전화를 받는 것을 불편해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뭐 SNS 같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게 정말 그 사람의 의견인지 믿을 수가 없죠. 이런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럼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문지 설계를 해 놓고, 자, 이 설문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설문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편리함도 있지만 어떠한 불합리한 면이나 어떠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환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계획하고 수립하고 그다음에 설문지 작성을 하는 이 서비스 평가는 대체로 거의 많은 경우들이 이 파라슈라만 교수의 이 이제 시큐어 모델을 다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쓰고 있거든요. 자,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어떤 항목들을 이제 조사하느냐? 첫 번째, 신뢰성을 봅니다. 자, 약속한 서비스를 믿게 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능력, 그 다음에 진료 시간이 준수가 되는지, 진료비 청구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뢰성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확신성과 보장성을 이제 점검하게 되는데, 자, 이것은 고객에게 보여주는 의료 서비스의 질,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보여주는 예절과 태도, 신뢰감, 능력, 그리고 직원들이나 병원의 환자들이 갖게 되는 이러한 신뢰적인 느낌, 신용,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 이제 확신성과 보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자, 유형성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되죠. 유형성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거니까, 자, 병원의 설비 장치 대체로 어떤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유형성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또 보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가운을 입은 병원 그 옷을 입은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자들이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고 환자들이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는 바가 어느 정도인지 유형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공감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이 공감성 부분은 천천히 볼게요. 문제 해결할 때 고객의 개인적인 요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직원들이 배려하고 있는가. 사실 측정이 참 쉽지 않죠. 그 다음에 환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면서 환자지향적인 우리 병원의 시간 프로세스가 움직여지는가, 진심 어린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공감성 부분에서는 항목을 다른 항목보다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이런 부분을 평가할 때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거나 혹은 나는 예를 들어 100점 만점 중에 한 95점 정도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평가 척도가 1, 2, 3, 4, 5 정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환자는 4를 주기는 너무 박한 것 같고 그렇다고 5는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느낌들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감성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을 너무 많이 넣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반응성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 병원에 있는 직원들이 환자들이 요구하는 것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이런 여부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평가를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게 아까 이야기했던 공감성 부분이 오히려 환자들이 답을 할 때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항목들로 병원의 고객들이 느끼는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이제 설문을 작성할 때 이렇게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환자 만족도를 조사를 할 때 어떤 유의점이 있을까요? 조사 항목은 충분한가? 그 다음에 조사 표본은 적절한가? 조사 담당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다시요. 자, 조사 항목은 충분한가? 조사 표본은 적절한가? 조사 담당자는 이 업무를 할 능력이 있는가? 그렇죠? 이건 이제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를 우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부터 원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선에서 이제 조사 업체와 협의를 해요. 실무자선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실무자선에서 어느 정도 뭐 이야기가 충분히 저쪽에서 이제 제안서를 보내올 거예요. 보내온 제안서를 보고 그리고 이제 대면 미팅을 해서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그때는 업자가 조사 계획에 이제 사전 계획서를 이제 간단하게 뭐 1장 정도로 된 페이퍼를 가지고 와요. 그럴 때 여기에 계약의 조건이나 결제에 대한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계약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만들어 가지고 오면 이때는 이제 병원장하고 같이 이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계약을 하기로 하고 나면 이들이 이제 실제로 조사 설계와 사전 설계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뭐를 갖고 오느냐 하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설문지를 구성한 것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병원 직원들이 한다. 혹은 외부에서 한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면접하는 담당자들이 주의할 점들을 우리 병원에서 알려주기도 하고 혹은 업체에서 직접 교육을 하기도 하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업체가 실제로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는 중간 확인을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치고 나면 업체는 우리 병원에 중간 보고를 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준비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중간 보고가 끝나고 나면 실제로 이제 설문을 조사하는 환자 만족도 조사를 하는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것이 완료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통계를 내고 자료를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서 형태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럴 때는 그냥 보고서만 받고 마는 병원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보고서를 이제 고객 만족도 조사를 맡은 업체가 고객 만족도 조사를 끝내고 나서 우리 전 직원 앞에서 이것을 보고하고 발표하고 하는 시간을 보통 한 2시간 정도 가지면 일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때 병원은 이들이 했던 모든 자료를 다 건네받도록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그 자료를 가지고 다음 환자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참고의 자료로도 활용이 됩니다. 자, 설문조사를 할 때 이건 내부적으로입니다.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할 때 유의할 사항입니다. 설문의 취지를 잘 확인하고 설문 항목을 구성한다. 두 번째로는 이 설문을 받을 대상자의 범위 그리고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환자한테 100명을 받겠다. 그러면 뭐 10대한테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설문은 특별히 30대, 40대에게만 받겠다. 뭐 이러는 경우도 있겠고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정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설문 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자의 수, 성별, 연령, 뭐 직급, 학력, 뭐 우리 병원에 왔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설문을 받을 것인지 어떤 대상자한테 받을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병원 진료 과목의 서비스 특성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 우리 병원은 피부과다라고 하면 60대, 70대한테 많이 받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내원 환자나 의료진의 협조를 얻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의료진과 환자의 동선, 대기실 공간, 뭐 이런 의자 배열, 대기 시간, 시설, 분위기, 뭐 설문에 들어가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파악돼야 돼요. 자, 환자가 이제 우리 병원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 설문을 환자가 작성을 하게끔 요청을 했는데 그 책상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소파 테이블이 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설문을 우리 병원 직원이 한번 환자의 입장이 돼서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을 작성하는 시간이 3분이 넘어가지 않게끔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문을 받기 위해서 직접 설문을 하는 경우에는 설문을 하는 환자가 응답해주는 환자가 충분히 긴 시간 활용하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 동선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설문을 할 때 설문을 이제 회신을 해준 그런 환자들한테는 작은 답례품이라도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문을 하면서 환자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설문을 미리 배포를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먼저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환자 만족도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드웨어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도 소프트웨어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도 또 서비스적 요소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도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병원의 이미지가 환자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도 병원이 환자 만족도 조사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어디 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평가 항목에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넣는다고 하면 우리 병원에 대한 사회적인 평판을 환자들이 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환자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법, 대인 면접, 우편 조사, 전화 조사, 인터넷 조사 우리 아까 이야기 다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환자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정량 조사와 정성 조사가 있죠. 정량 조사 뭐예요? 정량 조사라고 하는 것은 1, 2, 3, 4, 5 이렇게 그냥 혹은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만족하셨습니까? 네. 하게 되면 정량적 조사가 되죠. 그런데 정량적 조사에서 알 수 없는 게 뭐예요? 왜 만족했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성적 조사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정량적 조사가 주관식이라고 하면 정성적 조사는 객관식인 거죠. 아니 주관식 이게 객관식이고 이게 주관식인 거죠. 그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정량적 조사와 정성적 조사가 설문지 하나에 다 같이 들어있어야 환자들이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정량적 조사 가지고는 우리가 그것을 환자들이 정말 왜 그랬는지를 알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어렵지 않으셨죠?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